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표 기자 나왔습니다. 네, 서종표 기자, 오늘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몇 시에 발사했고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벽 3시 17분에 발사를 했습니다.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17분 기습적인 발사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평안남도 평성 일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요. 고도가 4,500km입니다. 4,500km. 그렇습니다. 네. 합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도는 4,500, 네. 그리고 예상 비행거리는 960km인데 네. 지난 7월에 이 화성 14형 두 발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고도는 3,700km였습니다. 네, 네. 그때보다 무려 한 800km 정도가 높으니까 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 중에서는 네. 고각으로만 치자면 가장 높은 그런 고도의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냐? 떨어진 곳은 지금 현재 일본과 미국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떨어진 것으로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지난달 9월 15일이죠. 그때 발사했던 화성 12형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공해상을 넘어서 태평양, 북태평양 쪽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고 일본 앞바다에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네. 그리고 미국 당국과 정밀하게 분석 중인데 떨어진 곳이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 210km 네. 지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알려진 대로는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있는 곳이 아오모리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아오모리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알래스카나 괌을 겨냥을 했다가 떨어진 중간에 추락을 한 것인지 네.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오모리 현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라든지 비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향상시켰다라는 쪽에 약간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에 새로 발사한 지역이 좀 생소합니다. 평남 평성이라고 하는데 이 평성이라는 지역 어떤 곳입니까? 평성 처음 들어보셨을 네. 것입니다. 네.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이 핵무기가 개발이 되고 있는 풍계리 인근이나 아니면 강원도 동해상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평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서 발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평성이 이 북한의 과학원 본원이라고 합니다. 본산지라는 건데요. 네.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곳이 무엇이냐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핵무기를 비롯해서 무기 개발이 되는 총괄 지역이라고 네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핵융합 기술이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북한은 이 평성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네. 미사일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네.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도 노리지 않았나 네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은 평남 평성은 이제 북한의 평양과 좀 가까운 곳이고 기존에 이제 북한이 자주 미사일을 발사했던 순안공항 그 지역과도 인접한 지역인 것 같고요. 일단 평남 평성에서 발사했다는 것에 대해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75일 만에 드디어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김정은이가 미사일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가 75일 만에 발사를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네. 시시각각 발사를 했고 올해만 들어서 17번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5시나 6시가 아닌 새벽에 발사를 네. 했거든요. 75일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갑자기 왜 발사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국내적으로는 네. 일단 국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네. 강화 정책을 강하게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어요. 네네. 국제적으로는 이런 어떤 대북 정책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하나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판문점을 통한 귀순 병사가 네네. 한국에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동요가 일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내부 단속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부 단속을 위해서 도발적으로 미사일을 네네.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당장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내년 6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네. 보통 북한은 그 즈음에 미사일을 발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이루어지는 내년 2월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 대북 체제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네.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애매한 시점 그러면서 네. 최근에 어떤 대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네.
도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분석을 좀 했습니다만은 12월 17일 날 북한이 계속 잠잠했기 때문에 12월 17일 날 김정일 사망 6주기를 전후해서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일단 그 예측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사하기 전에 이상 징후가 감지가 됐었죠. 일본 정부가 먼저 포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위성으로 포착이 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가장 먼저 포착이 되기 쉬운 건 이제 미사일 기지에서의 어떤 차량들의 이동,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대거 포착이 된 게 지난주 목요일 23일이고요. 그다음에 가깝게는 27일 엊그제인데 네네. 보통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레이더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더를 가동을 하게 될 때 고주파의 이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 레이더는 북한이 레이더를 가동했고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기 위한 추적 레이더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통신 활동이 급증하게 되는데 네. 미국과 일본은 이 통신 활동이 급증한 이상 징후를 포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일에 국회에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기가 임박했다. 우리 국정원과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상당히 곳곳에서 예상 징후가 포착이 됐고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실은 오늘 새벽 발사가 아니라 어제 새벽 발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기상이 악화되고 악천후 속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오늘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김정은 요즘 행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매기 공장을 방문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어떻게 네,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동격석격인데요. 네. 최근에 평안남도 순천에 준공이 된 매기 공장이 있는데 네. 민생 치안을 챙긴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이 매기 공장을 둘러보는 상당히 네네.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새벽에는 미사일을 도발을 했거든요. 네네. 국제적으로 깜짝 놀란 상황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결속을 다지고 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고 네. 외부적으로는 도발로서 핵 미사일의 수준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군 대응 어땠습니까? 상당히 그리고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네. 17분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6분 뒤인 23분쯤에 네.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네.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네. 육해공군이 미사일 전력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에 바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군이 이제 대응 빨랐는데 청와대도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고 있죠. 네, 지금 6시부터 NSC 안전보장회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1시간 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사일의 재원의 성격, 그리고 발사한 의도,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도발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을 강하게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어요. 네네. 국제적으로는 이런 어떤 대북 정책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하나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판문점을 통한 귀순 병사가 네네. 한국에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동요가 일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내부 단속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부 단속을 위해서 도발적으로 미사일을 네네.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당장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내년 6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네. 보통 북한은 그 즈음에 미사일을 발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이루어지는 내년 2월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 대북 체제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네.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애매한 시점 그러면서 네. 최근에 어떤 대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네. 도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분석을 좀 했습니다만은 12월 17일 날 북한이 계속 잠잠했기 때문에 12월 17일 날 김정일 사망 6주기를 전후해서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일단 그 예측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사하기 전에 이상 징후가 감지가 됐었죠. 일본 정부가 먼저 포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성으로 포착이 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가장 먼저 포착이 되기 쉬운 건 이제 미사일 기지에서의 어떤 차량들의 이동,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대거 포착이 된 게 지난주 목요일 23일이고요. 그다음에 가깝게는 27일 엊그제인데 네네. 보통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레이더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더를 가동을 하게 될 때
고주파의 이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 레이더는 북한이 레이더를 가동했고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기 위한 추적 레이더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통신 활동이 급증하게 되는데 네. 미국과 일본은 이 통신 활동이 급증한 이상 징후를 포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일에 국회에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기가 임박했다. 우리 국정원과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상당히 곳곳에서 예상 징후가 포착이 됐고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실은 오늘 새벽 발사가 아니라 어제 새벽 발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기상이 악화되고 악천후 속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오늘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김정은 요즘 행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매기 공장을 방문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지난달 9월 15일이죠. 그때 발사했던 화성 12형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공해상을 넘어서 태평양, 북태평양 쪽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고 일본 앞바다에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네. 그리고 미국 당국과 정밀하게 분석 중인데 떨어진 곳이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 210km 네. 지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알려진 대로는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있는 곳이 아오모리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아오모리현을 직격적으로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알래스카나 괌을 겨냥을 했다가 떨어진 중간에 추락을 한 것인지 네.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오모리 현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그 발사 능력이라든지 비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향상시켰다라는 쪽이 약간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에 새로 발사한 지역이 좀 생소합니다. 평남 평성이라고 하는데 이 평성이라는 지역 어떤 곳입니까? 평성 처음 들어보셨을 네. 것입니다. 네.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이 핵무기가 개발이 되고 있는 풍계리 인근이나 아니면 강원도 동해상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평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서 발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평성이 이 북한의 과학원 본원이라고 합니다. 본산지라는 건데요. 네.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곳이 무엇이냐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핵무기를 비롯해서 무기 개발이 되는 총괄 지역이라고 네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핵융합 기술이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북한은 이 평성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네. 미사일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네.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도 노리지 않았나 네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은 평남 평성은 이제 북한의 평양과 좀 가까운 곳이고 기존에 이제 북한이 자주 미사일을 발사했던 순안 공항 그 지역과도 인접한 지역인 것 같고요. 일단 평남 평성에서 발사했다는 것에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75일 만에 드디어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김정은이가 미사일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가 75일 만에 발사를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네. 시시각각 발사를 했고 올해만 들어서 17번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5시나 6시가 아닌 새벽에 발사를 네. 했거든요. 75일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갑자기 왜 발사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국내적으로는 네. 일단 국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네. 강화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표 기자 나왔습니다. 네, 서종표 기자 오늘 그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몇 시에 발사했고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벽 3시 17분에 발사를 했습니다.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17분 기습적인 발사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평안남도 평성 일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요. 고도가 4,500km입니다. 4,500km. 그렇습니다. 네. 합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도는 4,500, 네. 그리고 예상 비행거리는 960km인데 네. 지난 7월에 이 화성 14형 2발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고도는 3,700km였습니다. 네, 네, 네. 그때보다 무려 한 800km 정도가 높으니까 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 중에서는 네. 고각으로만 치자면 가장 높은 그런 고도의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냐? 떨어진 곳은 지금 현재 일본과 미국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떨어진 곳으로 네네. 알려져